자,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배웠고요. 그래프 좀 이따가 방정식, 부동식에서 활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4번이 있어요. 얘가 중요한 거라. 네,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딱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있고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 얘가 조금 사이드로 갑시다. 시초선 여기 이렇게 볼까요? 이 정도.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각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 보이죠? 이렇게 세타고 반지름 R이고 여기가 A,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죠? 사인 세타는 R분의 B,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탄젠트 세타 A분의 B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얼싸안고 할 때 각을 움직였거든요. 이게 세타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세타를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각을 하나 또 만들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몇 도냐면 90도예요. 90도. 그러면 봐주세요. 동경이 두 개인 거야. 수직으로 이렇게 걷을 때, 잘 생각해봐. 저게 90도면 얘가 몇 빼기 90도? 몇 빼기 90도래? 90 빼기 세타예요. 왜냐면 90 빼기 세타, 90 세타 더하면 180이거든요. 그럼 얘가 90 빼기 세타니까 여기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물론 저게 세타인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R이거든요. 반지름 몇 콤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B 콤마 A. 그치? 뒤바뀌겠죠? 마이너스는 왜 붙였냐? 이서분면이니까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길이는 아닙니다만 좌표입니다만.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요 동경 있죠. 여기 90도 이동한 동경, 저거에 대한 사인 값, 즉 90도 플러스 세타, 그치? 노란색에 대한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세타는 그냥 두고 90도만 더한 거죠. 탄젠트 90도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데, 여기서 보면 사인 90 더하기 세타는 뭘까요? 90 더하기 세타는 봐봐, 이 각에 대한 거니까 요 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저거를. 네. 그럼 사인은 R분의 A예요. 하얀색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네. 자, 그 다음 얘는 뭐냐? R분의 마이너스 B예요. 자,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90도만 더한 게 아니라 180도도 더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만드는 거고 270도를 더한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뭐가 될까? 이거 혹시 저기랑 비교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랑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을 변환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네. 삼각함수 자체가 변환이 됐고 각도 변환이 됐다. 네. 그럼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얘는 탄젠트의 역수예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맨 밑에 줄. 2분의 파이가 90도죠. 그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그쵸?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네. 근데 어쨌든 플러스만 보면 코사인, 그 다음 윗줄만 보세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생각해봐. 이걸 매번 그릴 순 없어. 네. 이걸 어떻게 매번 그려? 그래서 뭘 배우냐면 얘를 공식화해서 하는 스킬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그냥 바뀌어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얘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를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공식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써있진 않아요. 지금 63쪽에 써있진 않아서 그 옆쪽에 하얀 공간 있죠? 그쪽에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못해. 그래서 이걸로 안 할 거야. 네, 누구도 이걸로 안 해. 그러면 지워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 공식화됐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과 대학 쪽을 이과로 가시면 미적분학이라는 걸 하실 텐데 그때도 똑같아요. 네. 외국 서적 원서라고 그러지. 그 미적분학 교재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일단 각이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하냐면 9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또는 2분의 파이 90도죠? 똑같아요 학생. 똑같은 말이야. 90도 곱하기 네. 이렇게 식을 바꿔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뭐 필기 안 하셔도 좋은데 사인 120도다. 사인 120도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겠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2배 해서 이것도 되나요? 돼요. 상관없어요. 위에 거 밑에 거 뭘 쓰는데 상관없어요. 네, 뭘 써도 똑같아요. 값은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괜찮지? 물론 이 값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 그래프를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고쳐주는 형태를 찾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간단히 하세요가 많아요. 이 식을 간단히 하세요. 그러면 변환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대부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주어지는데 1번 첫 번째 각이 이 형태일 때요. n이 짝수이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0도 짝수로 취급할 거예요. 스킬이에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음수도 포함할 거예요. 음수는 뭐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애들도 그냥 짝수 취급할 거다. 네. 됐죠? 0도 짝수 취급할 거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그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 드릴 거예요. 그대로 갈 거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얘랑 파트너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가 있어요. 네. 홀수일 때는 0은 안 되죠. 0은 짝수 쪽이니까 음수만 포함할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애들 됐죠? 자, 이때는 반대로라고 쓸 것 같지? 네, 그건 아니고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스킬이에요. y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죠? 다 못 그려. 그래서 얘를 만든 거예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아까 얼핏 본 것 같지 않나요? 역수가 돼요. 각을 안 붙였어요. 옆에. 아직 각은 변화는 안 시켜서. 이렇게만. 괜찮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 세타 있죠? 여기 뒤쪽에. 요거는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변환할 때. 저 뒤에 거 있죠? 부호 뒤에 거. 저거 부호 띄고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같이 써주세요. 예각 취급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조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써놓으시고 예를 들어야 돼요. 네. 괜찮아요?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저 가게 세타는 예각 취급한 상태에서 예각 취급한 상태에서 저 가게에 해당 사분면이 나올 거예요. 가게 해당 사분면에서 성면이 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리하고 있던 상악함수, 상악 B라고 해도 되는데 뭐 상악함수에 부호를 사용한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절차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설명할 거니까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네.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똑같아요. 네, 어쨌든 똑같아요. 자, 일단 홀짝만 좀 봐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요, 잘 봐. 곱하기 1. 이 노란색 수가 홀이냐 짝이냐. 네.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뭡니까? 2가 되겠죠? 노란색 짝수죠. 짝수고요. 네. 얘는 뭐가 되죠? 3이죠. 3 보이시죠? 홀수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그냥 지워도 될 것 같아. 썼으니까. 괜찮아요? 네. 또 몇 개, 한 3개 정도 더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변환할 거야.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홀짝. 홀. 얘는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고요. 그쵸? 그러면 노란색에 의해서 일단은 뭐를 하냐면 홀수니까 사인이 뭐를 바뀐다고? 코사인 세타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부호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대로 꺼내 오시면 돼요. 됐죠? 스킬이야 이런 거 좋지 않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네. 자, 얘는 홀짝 짝이니까 그대로 다음 세타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간단하죠? 홀수면 사인만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해주면 되고, 짝수는 그대로. 그리고 이 각은 부호 띄고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네. 자, 그럼 홀짝 홀수죠. 홀수니까 탄젠트는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가 1번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일단 1번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바로 볼 수 있을까? 이 곱하기 얼마죠?
1이니까 홀수죠. 홀수죠. 네. 그쵸? 홀수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사인 세타.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거 필요 없고요. 1단계만 하고 있어요. 1단계만. 자, 도와주셔야 돼요. 없죠? 0이에요. 왜? 2분의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없는 건 0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대로죠. 사인 세타 그대로. 네. 자, 이거 홀짝 혹시 기억나나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4잖아요. 그죠? 짝수죠? 짝수니까 그대로. 세타 그대로. 세타는 항상. 여기가 20도여도 그대로. 여기가 70도여도 그대로. 그죠? 여기가 2세타여도 2세타 그대로. 뒤에 건 그대로. 자, 그럼 1단계는 완성됐나요? 할 수 있겠나요? 네. 0일 때도 당황할 필요 없고요. 2파이가 와도 당황할 거 없어요. 홀짝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뭐였지, 아까? 부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얘를 내가 그냥 이렇게 한글은 아니고, 90 더하기 세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조건 제가 예각 취급해요. 스킬이니까. 자, 대답해줘. 90도에서 조금 더하면 몇 사분면? 2사분면. 이게 2사분면이고요. 네. 얘는 몇 사? 180에서 조금 더 더하면 3사분면. 270도에서 조금 더하면 4사분면. 네. 4분면 아시겠죠? 네, 여기도 4분면 찾아볼게요. 90도에서 조금 빼면 1사분면. 이건 이걸 둔각이라고 줄 때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스킬이잖아요. 무조건 조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210도로 줘도 얘는 그냥 조금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변환할 때. 안 그러면 부호가 틀어져요. 네, 무조건 이 뒤쪽에 온 건 조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는 뭐지? 제자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치? 맞지? 4사분면. 2파이는 몇 바퀴? 한 바퀴지. 제자리에서 세타를 빼면 다시 떨어지겠죠? 밑으로. 몇 사분면? 4사분면. 네? 괜찮아요? 헷갈리면 1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4분면은 나와.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 아까 잘 생각해봐. 해당 4분면이지, 이게. 세타를 예각 취급한 상태에서 이 4분면에서의 원래 있던, 즉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쓰는 거야. 그 부호가 뭐냐면 얼싸안고죠. 여기는 모두 플러스, 여기는 뭐만? 사인만,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해보 플러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2사분면에서 사인해보. 네. 자, 이거 몇 사분면? 3사분면에서 코사인해보 마이너스. 얼싸 안이니까. 그 다음 4사분면에서 탄젠트해보. 네. 그럼 아까 여러분이 했던 거. 아까는 이거 했죠?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지 않아. 그리면 미친 거죠. 이걸 어떻게 그려요? 네. 몇 사분면? 1사분면이 제일 착해. 1사분면은 무조건 플러스죠. 그렇죠? 네. 자, 여기 몇 사? 4사분면 사인보 마이너스.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원래 부호 쓰는 거야. 원래 부호. 자, 4사에서 탄젠트보 마이너스가 끝난 거야. 괜찮나?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2번 보이세요? 마이너스 세타 있죠? 요거는 여기 쓸게요. 잘 봐. 너네가 그냥 이 생각을 해봐. 이거 어차피 짝수니까 0이잖아. 맞지? 앞에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일단은 나올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대로 나올 거고 얘도 그대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마이너스 세타는 몇 써보면? 4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는 항상 4사거든? 그러면 뭐만 플러스죠?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걸 꼴짝으로 하지 말고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없어져. 사인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좀 빨라져요. 마이너스 세타만. 마이너스 세타만.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세타만 코사인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네. 사인 탄젠트는 앞으로 빼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탄젠트 마이너스 30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이렇게. 요거는 좀 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짝콜로 해도 되는데 따로 알고 있으면 좀 더 유용하다. 네. 유용성, 그렇지? 옵션으로 치면 뭐 광고가 아닌데 괜찮지 않나? 우리만 보는 거잖아. 네. 이게 뭐야? 갤럭시 버즈 프로냐? 버즈 F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옵션 차이죠, 옵션 차이. 옵션. 굳이 뭐 필요 없는 옵션일 수도 있는데 팁으로 알면 좋고, 한 가지만 더. 잘 봐. 이거는 몇 파이? 2파이잖아. 2파이는 원래 제자리야. 그치? 그러니까 360도잖아요. 마음껏 더하고 빼도 돼. 네. 막 없어도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복잡해졌는데, 필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360도 내가 빼버리고 싶으면 빼도 돼요. 그럼 답은 뭐죠? 사인 세타예요. 네. 마이너스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 뭐. 그게 요걸 거고. 그치? 이런 식의.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문제 중에 1500도 이런 걸 줘요. 그리고 360씩 계속 빼도 돼요. 마이너스 140도 줘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40 좀 그렇고, 마이너스 390도? 이렇게 줬다. 그럼 360을 더해도 돼요. 어차피 제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360도는 마음껏 더하고 빼도 돼요. 값에 영향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1번 있죠, 1번. 1번이 다 그대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EM파이가 뭐야? 360도 곱하기 점수잖아. 맞지? 얘들 다 그냥 빼버린 거죠. 몇 개를 빼도 몇 개를 더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알겠나요? 네. 요 정도가 팁이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전화기의 기본 성능, 전화기로 치면 전화기만 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보급형을 사잖아요. 그냥 보급형만 알고 있어도 전혀 지장은 없다는 거죠. 네. 고급 옵션들이 좀 있긴 하지만 괜찮다. 그래서 이 스킬이 지금 책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적어 주셔야 되고, 요걸 가지고 뭐 190번이나 190번 문제 보이시나요? 요런 형태들은 이제 간단히. 제일 좋은 건 195번이에요. 보이시나요? 그게 홀짝을 나누는 그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체크해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책을 뭐 마무리하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있긴 있네. 68쪽 봐주세요. 쏘리. 여기 있나요? 있지요? 보이세요? 어디야? 2번에 있지? 부호정하기랑 홀짝. 그치? 얘는 거꾸로 갔네. 부호정하기부터 갔네.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원래 모든 책들이 홀짝부터 가요. 그리고 부호를 결정하거든요. 네. 뭐 순서는 상관없죠. 어쨌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8쪽의 위쪽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죠? 네. 이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갑니다.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방에 딱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그래프가 있었어요. 네. 그래프 얘기해요. 변화는 끝났고요. 변화는 끝났고, 얘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8칸이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뭐냐면 지금 고2들 이제 수업 들어갈 때 8칸을 그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고2 본 수업은 아직
로그 함수 하고 있어요. 네. 진도가 빨리 못 나가. 왜냐면 내용이 이제 세부적인 어떤 문제 유형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단 빨리 가고 있으니까. sin x란 그래프는 8칸을 그리고요. 0과 1과 마이너스 1을 그리고 지난번에 원에다가 막 그렸던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60도예요. 그래서 이 8칸 안에 약간 꽉 차게? 약간 꽉 차는 느낌이 뭔지 아시실까요? 이게 좀 풍성해야 돼. 이렇게 빈약하게 올라가면 대칭성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8칸 그리세요. 이거지, 그지? 대충 그려놓고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거죠, 이 얘기죠. 이렇게 밋밋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약간 원은 아니야. 원하고 전혀 다른 모양이야. 이렇게 올라가면 좋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y는 2 sin x다. 그럼 sin x는 몇 배 했죠? 2배 했죠. 그치?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2배 한다는 건, 오늘 주사를 맞는데, 피를 뽑는데, 피를 이렇게 따끔해요 하잖아. 나는 하도 피를 뽑아가지고 요새 따끔한 것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바늘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근데 짜증나는 건 아직 살이 덜 빠졌나 봐. 핏줄이 안 보이네. 자꾸 때려. 이렇게. 안 보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이쪽이 잘 보인다, 나는. 이쪽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게 잘 보인다는데, 여기 하다 실패했잖아. 알지?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바늘 꽂았어? 피가 안 나와. 그럼 그 안에서 뒤적거리죠. 살짝 뺐다가 이렇게 방향을 1도씩 이렇게 0.5도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가끔 아플 때도 있어요. 또 혈관을 또 찔러가지고 그래도 피가 안 나오죠. 그럼 뺀다고. 빼고 또 이거 10분 누르고 있으래. 내가 얘기했고 이쪽이 잘 나오는데 여기 한 방에 뽑았잖아. 뭐 하는 짓이야. 혹시 나중에 병원에 일하시게 되면 알겠지? 다시 한번 느끼지만 병원은 일반적인 직원들의 세상이에요. 의사의 세상은 아니고 의사는 약간 이렇게 주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전문가니까 메인이긴 하지만 병원이 움직이는 건 거기 간호사님들, 임상병리, 뭐 X선 이제 방사선 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메인으로 돌아가. 병원에서 일할 건 많아. 인력이 부족해. 생각보다. 괜찮아. 됐니?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가끔 병원 와서 이렇게 주사 맞아. 심장이 막 심장 박동이 2배로 뛰는 것 같은 이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ECG, EKG라고도 하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심장 박동을 이렇게 재는 그지 여기 이렇게 달고 하면 이렇게 뜬다고. 이게 2배로 뛰면 폭이 커지잖아요. 2배잖아. 이게 커지는 거야. 네. 기껏 이거 설명하러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2배로 몇 배?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2배를 뛰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힘들어져요. 왜냐면 대칭성이나 이런 거 찾기가 또 쉽지가 않아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2배 맞죠? 노란색을 안 하고 얘를 바꿔요. 좋지 않나요? 바꾸시면 돼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못하고 다시 그래. 이 숫자만 2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2배 된 거죠. 노란색인데 이거를 숫자를 바꾸니까 이제 하얀색이 쟤를 대체하는 거죠.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축의 어떤 축척을 바꿨다? 스케일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해만 하시면 돼요.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한 칸 올라가겠죠. 그죠?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요 점이 위로 봐봐. 이게 들어오진다고.
보고 있니?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거 봐. 나도 잘 못 그리잖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위로 항상 올라가. 그럼 그래프가 잘 봐. 축에서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 얘를, 잘 지웠죠? 얘를 3으로 바꾸고, 하나 더 있잖아요.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0이 요 가운데 올 거 아니야. 그쵸? 0이 여기가, 0은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죠? 맞지? 그럼 축이 여기 와 있겠네. 그러면 삐뚤어진 걸 내가 그래프에 이동 없이 그냥 그릴 수 있어.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기준을. 그치? 네. 그래서 물론 위로 한칸 올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 그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 사인 몇 x? 2x.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x가 지금 몇 배로 빨라지나요? 그래서 각이 2배로 빨라지죠. x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각이 2배가 되잖아요. 맞지? 그럼 우리가 x가 2배가 되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요. 왜? 이거야. 봐봐. y는 x 그려봤죠? y는 x 어떻게 되죠? 45도. 그치? 근데 봐봐. x를 2배 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늘어지나요? 반으로 줄나요? 나오는 값이 빨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2x 이렇게 가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절반으로 줄는다고. 먼저 x 값이 조금만 움직여도 먼저 나온다고. y 값들이 빨라지니까. x 값이 조금만 움직여도 y 값은 2배니까 y 값은 먼저 값이 뛰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폭이 반으로 줄는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폭이 반으로 준다. 그러다 보니까 sin x는 sin x가 원래 이게 메인 구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여기가 2파인 게 sin x잖아요. 그쵸? 근데 sin 2x를 하면 얘가 빨라진다. 왜? 생각해봐. 180도만 넣어도 벌써 몇 파이야? 2파이의 값이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요거에 반비례해서 주기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세요? 원래 주기 얼마지? 2파이잖아? 이거를 위로 2x니까 요 숫자로 나눠주면 파이라는 주기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세요? 빨라진다. 윤남생? 폭이 주는 건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y는 x제곱 어떻게 돼요? 알죠? 대략 이렇게 생겼던 거. 그지? 그럼 여기다 x 2배 해봐. x 2배하면 어떻게 돼? 4x제곱 되죠? 그치? 4x제곱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준다고. 다 똑같은 원리라고.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서 sin 2x도 폭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걸 이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말 최악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무슨 이동? 평행이동이거든요. x축으로 몇 도만큼? 30도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거를 옆으로 30도만큼 밀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치? 맞지? 이해돼? 이건 최악이지. 네, 이건 밀어줘야 되니까. 평행이동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평행이동까지 가면 이제 본 수업 때 이 그래프 해석들은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곱해진 숫자가 폭을 키운다. 그치? 얘가 분수면 폭이 작아질 거고 이 위아래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축을 바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이해되시죠? sin EX다. 그러면 빨라진다. 폭이, 요 폭이 주는 거, 좌우 폭이 주는 거고, X 빼기 얼마가 들어갔다. 그럼 이건 아까 얘랑 비슷한 거죠? 얘도 Y축 방향 평행이동이듯이 얘도 그래프가 평행이동할 수도 있다. 인데, 메인은 여러분 책에 있는 그거예요. 68쪽에 1번에 1번. 그거 봐주세요. 잘 보면, 난리 났잖아요. 보이시죠? 난리 났죠? 다 섞인 거죠. 뭐냐면 폭도 됐고 Y축 방향으로 D만큼 또 들어 올렸고 X 평행이동도 숨어 있어요. 지금 숫자가 없어서 모르지만 그 다음 B배 하니까 좌우폭도 줄었고요. B가 분수면 늘었을 거고요. 그지? 그럼 뭐 하자는 거냐? 여기서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것도 나중에는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항상 이 근본적으로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최대차수 주기예요. 3개만. 그러면 여기서 최대는 뭐야? 사인 코사인은 똑같아. 사인 코사인은 모양의 위치만 다르지 그래프 모양이 똑같거든. 그래서 최대값은 뭐냐? 생각해봐. 이거 최대값 얼마겠어? 3이죠? 3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하면 최대값이네요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뒤집히겠지? 위아래만 뒤집히겠지.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치? 그러나 최대 최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핵심은 이거야.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부터 1이에요. 무조건. 코사인도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부터 1이라고. 무조건 이 값이. 최대 최소가. 그러다 보니 최대값은 뭐냐면 A 절대값을 써요. 왜? 음수일 수 있으니까. D는요, 그냥 더해진 거. 꼬랑지, 그냥 더해진 거. 최소값은 뭐라고 써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주기를 볼 거예요. 뭘 본다고? 주기는 B 절대값. 이것도 음수일 수 있나요? 있어요. 이게 음수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기억나? 아까 사인 앞에 마이너스면 앞으로 뽑아라. 코사인은 없애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 것 뿐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얘가 최대 최소 얼마라고?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 이거 넣으면 최대 최소 나오는 거야. 얘는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그지? 이해되세요? 최대값이 얘는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아까 그래프 봤듯이. 맞나요? 네. 너무 어렵게, 이거 문자로 썼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x 앞의 숫자로 주기를 나눠준다는 거고, 탄젠트는 보세요. 최대 최소 있나요? 없죠. 거기도 없죠. 네. 없고, 탄젠트는 뭐만? 절대값 b로 원래 주기 파이잖아요? 그걸 나눠준 게 주기다. 그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랑 이제 주기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삼각함수 최대 최소인데 여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다 섞여서 나와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을 겁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사인 코사인의 최대 최소가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맨 밑에 줄에도 첫 번째인가요? 3번이죠. 3번에 2번에 1번에 써있죠. 이렇게 치환하면 이렇게 된다. 범위가. 이게 사인 코사인의 최대 최소예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너무 어렵게 가면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의 최대 최소랑, 근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이 그래프는 핵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최대 최소 주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변환 있죠? 변환된 거.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방정식, 부동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끝.